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조동일,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제1부. 남불문화기행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1강 왜 불국인가 에서 제14강 니스의 현대미술관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12강 작품을 더 보고. 조동일 학술원 회원은 불문학, 국문학, 세계문학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학문을 해왔습니다. 불국이라고 불러야 더욱 친근하다고 여기는 프랑스를 다시 방문하고 남불 문화를 미술에 중심을 두고 이모저모 살피는 여행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방송을 합니다. 유럽 문명의 절정을 보여주던 선진국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트는 마르세유 미술학교에서 루병에게 배우고 스승의 화풍을 이어 생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다음 그림은 제목을 어부들의 점심 또는 벽나팔이라고 했다. 12강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 무트, 어부들의 점심 또는 벽나발이라는 작품입니다. 1882년작입니다. 큰 화면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마네의 풀 위의 식사와 몇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공통점이 있고 다른 것은 모두 반대이다. 두 작품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말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마네의 작품은 일세를 풍미한 명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 작품은 어떤가?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자. 마네의 이 그림에서는 잘 차려입고 나선 것 외에 다른 일거리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풀밭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색한 자세로 앉아있고 옆에 나앉은 여자나 뒤에 있어 잘 보이지 않은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옷을 벗고 있다. 먹을 것을 한쪽에 밀어놓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식사를 하는 장면은 아니며 배가 고프지 않아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만일 것 같다. 마네의 작품은 의욕을 사고 충격을 주는 것 때문에 널리 알려졌을 따름이고 평가해야 할 것이 없다. 생활에 대한 야유이고 예술의 모독일 따름이다. 야유와 모독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데 앞서서 미술사를 망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트는 20년 가까이 지난 1882년에 그린 이 작품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유의 대상이 된 생활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는 예술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일깨워 주었다. 보면 눈을 떼지 못할 놀라운 작품으로 미술사를 바로잡고자 진지하게 노력했다.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마네가 누린 명성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화단 정치가 그림 평가를 좌우하고 파리가 지방을 식민지로 여겼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소중한 보물을 묻어버리니 불국이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허명이
진정한 가치를 무시하니 멸망을 자초한다. 만해는 인물을 그리는 데 치중하고 그 배경이 되는 숲은 어두컴컴하고 흐리게 처리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했다. 고전 미술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무트는 바다가 널따라게 펼쳐지고 멀리 섬도 육지도 있으며 가까이 배가 보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그렸다. 스승 르봉의 뒤를 이어 생활의 터전과 내용을 함께 다룬 풍경화이면서 풍속화를 이룩한 것이 참신한 시도이고 혁신으로 평가할 의의를 지닌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한참 조업을 했을 것 같은데 잡은 생선은 보이지 않아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말해준다.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을 말해준다. 몇 사람의 어부가 사이좋게 모여 앉아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각기 딴전을 부리고 있다. 스승 르봉의 그림에서 등장인물들이 긴밀하게 협동하고 있는 것과 딴판이다. 노동을 함께해도 사람은 고독하다고 하면서 상극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병에 술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병나팔을 불려고 한다. 작품 부제의 레갈라드는 병나팔이라는 말이다. 남은 술이 없는데 병나팔을 부는 것 같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러운 듯이 쳐다본다. 쭈그리고 앉은 두 사람은 허기가 심해 지친 표정이다. 먹을 것이 모자라 허기를 달랠 수 없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끓일 것이 있는지 염려된다. 여러분께서는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일부 12강을 듣고 계십니다. 10강에서 남불의 화가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11강부터 12강까지 남불의 지방 화가들의 작품 세계에 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11강의 르봉에 이어 12강에서는 그의 제자인 무트를 분석합니다. 무트에 대한 분석은 동시대 유명 화가 에두아르 마네와의 비교를 통해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이 시대 1800년대 후반에 살롱전은 프랑스 화가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보편적인 관문이었는데 마네도 평생 20번 정도 도전했다고 합니다. 마네가 출품하여 낙선했다가 나중에 낙선전에 출품되어 유명해진 작품이 바로 이 풀바듀의 식사지요. 당대 평론가들에게서는 호평을 얻지 못했는데 수많은 낙선작들을 위해 열린 낙선전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후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마네의 최고 역작이자 근대회화의 이정표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네는 모네 등 일군의 화가 등을 이끈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마네의 이 작품은 구체적으로 수법에서는 햇빛이 색을 어떻게 바꾸고 사물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표현하면서 또 원근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용에서는 그때까지 누드는 비너스나 이브와 같이 신화적인 인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마네가 최초로 신화와 관계없는 현실 속의 여성을 그린 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는 수법인 누드화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미를 표현하면서 소재면에서 퇴폐적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네는 올랭피아라는 누드화를 같은 모델을 써서 그렸습니다. 조동일 교수님은 풀바디의 식사의 누드도 식사 장면도 모두 작품 내적 타당성이 없으며 단지 의욕과 충격을 사기 위한 것으로 생활에 대한 야유, 예술에 대한 모독이 되어 미술사를 망치고 있다고 정반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제시된 그림은 마네가 그린 인물화인데요. 배경이 어두컴컴하고 흐리게 처리되어 배경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네의 인물화의 배경 처리 수법은 고전 미술의 수법을 이은 것입니다. 반면에 무트의 그림에서는 섬, 육지, 배 등 구체적 공간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과 하단의 그림이 무트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풍속화이면서 풍경화를 그린 그림의 혁신이라고 하십니다. 한국의 고전소설에서 배경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다가 근대소설이 되면서 배경의 의미가 강화되는 변모를 갖는 것과 상통하는 차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또한 무트의 그림은 마네에게는 야유의 대상이 된 생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어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운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파리의 마네는 널리 알려져 찬사를 받고 남불 지방의 무트는 존재가 묻혀버린 현실은 허명이 진정한 가치를 묻은 것으로 프랑스가 문화적 멸망을 자초하는 사례라고 하십니다. 조동일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분석하고 있는 작품 외에 오른쪽 위에 또 하나의 작품을 제시해 봤는데요. 1876년 미래하역이라는 무트의 작품입니다. 어부들의 점심 또는 벽나발, 하단의 그림보다 6년이 앞선 작품인데 똑같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선창가에서 하역부들이 밀을 하역하고 거래하는 모습이 눈앞에 있는 듯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노동과 생활의 엄중함을 말해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루봉의 제자인 무트가 스승을 어떻게 계승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1강에서 분석한 스승 루봉의 그림, 지금 왼쪽 중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장날 에갈라디에서 본 마르세유는 신명과 감동의 세계를 보이는데 무트의 그림은 이와는 달리 고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다음 이어서 세이소는 풍속화가 없는 풍경화를 그립니다. 그것은 수련 연작으로 알려진 모네가 그린 풍경화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마네는 평생 8살 아래인 모네와 우정을 나누며 후원도 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루봉, 무트, 세이스로 이어지는 무명의 남불 화가들과 파리의 유명 화가들과의 대비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 루봉은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벅찬 감동과 넘치는 신명을 전했는데 제자의 그림은 왜 이렇게 삭막한가? 시대가 달라져서인가? 개성의 차이인가? 19세기 말에 되면서 빈부의 차이가 더 벌어져서 하층민이 비참하게 된 것을 말했을 수 있다.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고 참상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았을 수 있다. 세이소는 그 다음 세대의 마르세유 화가이다. 풍속화에서 분리된 풍경화를 그렸다. 툴루브르 강의 거리라고 한 작품을 보자. 사람은 없는 풍경만 그리고 사실에 힘쓰지 않고 흥취를 나타냈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한 것이 야수파 화가들과 상통하지만 충격을 주기 위한 과장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필치로 시원한 느낌을 준다. 근경의 얽힘에 감탄하다가 멀리 바라보면 해탈의 경지가 펼쳐져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동아시아의 산수화와 상통한다. 모네가 산수화에 접근하고자 한 시도에서 느껴지는 갑갑함이 일거에 사라지고 탈 속의 경지에 이른 화가가 먼 곳에도 있는 것을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두 번째 강의인 조동일 교수님의 남불문화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1부 14강, 2부 16강 모두 3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3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창조 주권론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주권론은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